네, 안녕하세요. 상표법 입문 강의 3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는 법 규정에 대한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상표법에서는 이제 230여 개 정도 되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 규정에 대한 것들을 아마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민법을 아직 공부하지 않으셨다면, 민법을 공부하시면 이제 처음에 법 조문이라든지 법 조문에 대해서 그런 것들 어떻게 뭐 이렇게 나누고 해서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시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 어떤 용어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입문 강의를 듣고 민법 강의를 들으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하나도 모르시는 경우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우리 상표법은 이렇게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이 많죠? 제일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궁금하시는 게 법조문들을 다 외워야 되는지 계속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법조문을 하나도 토시 하나 빼고 외워야 되느냐? 저는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주의입니다. 외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강사들도 있고 하는데, 상표법의 경우에는 중요한 조문이 정해져 있고요. 중요한 조문은 외우지 말라고 해도 외워지는데 토시 하나 빼고 막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 규정 자체에 그 토시가 좀 틀렸다고 해서 뭐 약간 조사가 틀렸다든지 해서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없고요. 중요한 키워드 그런 거를 오히려 잘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조문은 계속 반복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암기가 가능하고, 오히려 그러한 법조문도 중요하지만 법조문을 기초로 해서 관련된 판례, 심사기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좀 표시가 좀 돼 있죠. 우리가 이제 230여 개 되는 법조문 중에 실제 중요한 규정은 좀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규정을 보지 말라는 건 아니고 1차 시험에서는 구분할 정도만 되면 돼요. 이게 뭐가 좀 잘못 표현됐다거나 그걸 틀렸냐 그것만 고르면 되고, 2차 시험에서는 법조문 자체를 그대로 쓸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고민하지 마시고요. 또 강의 또 중간에 입문 강의나 기본 강의 때도 그런 법률에 대한 법 규정에 대한 얘기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용어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법 규정을 뭐 몇 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헌법 제1조에는 뭐 국민이 뭐 주권을 가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적합하게 공부하실 때 우리가 보통 조항호목으로 표현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2조, 3조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동그라미로 표현하는 게 항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2조 1항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숫자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호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얘기할 때는 2조 1항 1호입니다. 2조 1항 1호. 그 다음에 요거보다 더 상세한 내용을 더 쓰는 경우에는 이제 가나다라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은 가목, 나목 해서 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걸 얘기할 때는 상표 사용에 대한 얘기가 뭐가 있는데, 요거는 2조 1항 11호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2조 1항 11호 가목에 대한 규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법조문이 좀 길거나 그러면 이게 만약에 나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부분을 전단, 뒤에를 후단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뭐 본문, 단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간단하게 언급을 또 드릴 거고요. 또 민법을 공부하시게 되면 그런 것들은 또 쉽게 이제 몇 번만 접하시면 이렇게 불려지는구나 이렇게 아실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아주셔야 되는 건 조항, 호, 목으로 구분을 하고 부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조문 같은 걸 쓰다 보면 뭐 요런 따옴표 같은 거야 이거를 내용을 뭐 이렇게 딱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나 보다 하는데, 이제 이렇게 가운데 점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별거 없고요. 자, 여기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데 이런 것들이 대등하게 연결된 거를 표시하는 것 뿐입니다. 그걸 나열하는 거예요. 눈에 보기 좋게 뭐 쉼표로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동등한 내용이 좀 약간 비슷한 내용이 이렇게 좀 나열된 경우를 가운데 점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것들은.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건과 효과라는 걸 많이 하게 되는데, 나중에 민법을 보시면 더 자세히 아시게 됩니다. 법률 요건 또 그에 따른 효과인데, 우리가 마치 등식처럼 어떤 구성 요소가 있어서 그게 뭐 합쳐지거나 곱해지면 어떤 값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법 규정은 일종의 등식처럼 이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이루는 어떤 내용이 이루어지면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할 수 있다. 이걸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상표 등록의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각호, 뭐 2조 1항 1호, 33조 제1항 1호겠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면 제외하고 등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등록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건이 뭐냐면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하나씩 배우는데 요거를 이제 하나씩 나누어지게 됩니다. 상품이라는 게 있고 어떤 보통 명칭이 있네요. 그쵸? 그다음에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런 것들이 하나의 요건이 됩니다. 요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여기를 제외하고 등록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법조문은 일종의 등식입니다. 아주 단순한 등식이지만 그 요건을 하나하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상품은 도대체 뭐지? 보통 명칭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일반적 사전적 용어인지 아니면 법 규정과 관련된 건지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우리 상표법에서는 뭐 다른 법 규정도 마찬가지지만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용어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판례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으로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하고 다르다? 그럼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지 그런 거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하게 됩니다. 법 규정을. 그래서 이걸 요건과 효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규정에 보면 1호 내지 3호 이런 건 뭐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1호, 2호, 3호를 뭐뭐부터 뭐뭐까지 1호부터 3호까지 그럼 1, 2, 3호를 다 표현하는 표현이겠죠. 뭐 이런 거는 그냥 한글로 보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가운데 점도 있었지만 이렇게 점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슷합니다. 이렇게 뭐 그 차이가 되게 뭐 다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굳이 아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나열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 점으로 하거나 뭐 점으로 했느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뭐 원래 따지면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죠? 아니면 또 이렇게 반점이 되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내용이 너무 길어서 등록 여부 결정해서는 아니 되며 하고서 끊는 거죠. 이렇게 끊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 그 쉼표죠, 일종의.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뿐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것들은, 요 앞부분이 좀 따로 있고, 뒷부분이 따로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분들. 그래서 뭐, 일종의 구분하는 위해서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뭐뭐에 따라서 불복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지금 갑자기 여기 나눠져 있죠. 이렇게 다만 하고서 그럼 여기를 보통 본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기가 42조 제5항이죠. 5항의 본문 규정에는 우리 아직 안 배우셨지만 보정에 대한 어떤 불복 얘기가 있구나. 불복을 할 수 없구나. 다만이라는 거는 예외죠. 그래서 요거를 단서라고 표현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본문이 제일 원칙이지만 단서는 어떤 예외죠. 시험에는 항상 예외가 잘 나오죠. 그래서 이런 규정 등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원래 불복할 수 없는데 116조에 따른 거절결정 불복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복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외가 생기는 겁니다.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42조 제5항 본문 요 다만 뒤에 붙은 거 예외가 되죠. 42조 5항 단서는 그런 내용을 반대로 예외로 두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지 나중에 논술 시험이라든지 우리 2차 시험에서 정확하게 그걸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여기 추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본다, 간주가 있는데 추정은 말 그대로 이렇게 조금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국어로 보면 추정이죠. 이건 쉽게 깨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반대되는 증거가 있으면. 그런데 여기 본다, 요거를 이제 한자어로 표현하면 의제한다, 간주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한자어로 표현하면. 그럼 얘네들은 따르게 증명해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요거를 추정과 본다를 살짝 바꿔서 시험에 곧잘 나옵니다. 그래서 법 규정을 잘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우리 규정에 요런 게 나오면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나오겠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법률 정리 같은 걸 기본 강의할 때 이런 것들도 같이 찝어서 다 알려드리고요. 같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법 규정을 보실 때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거 말고 또 이어서 또 사회에서 법 규정에 대한 법률 용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사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